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구독자분 문의 주신 사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윤노블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수원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입찰을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과 소유주가 같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심지어 임차인은 경매 개시 후에 전입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크게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명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라는 걸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기본적인 권리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다 돼가네요. 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대광 파인밸리라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억 7,600이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1억 2,320만원 돼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하나손해보험에서 경매가 들어왔군요. 이미 경매니까 근저당이다 그죠? 담보대출.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17년 4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입니다. 거래가액 2억 1,300. 2017년 4월 14일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전에 매수해서 소유자가 쭉 살고 있는 집들은 대체적으로는 집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2017년 4월 14일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근저당 설정됩니다. 하나손해보험 집 사면서 그죠? 잔금을 내려고 여기서 담보대출을 받았나봐요. 근저당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7년 4월 14일 말소기준 등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개인 근저당, 압류 또 개인 근저당 이렇게 있고요. 2019년 10월 21일 날 하나손해보험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가압류들 들어와 있고 압류도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는 2017년 4월 14일이 말소기준 등기예요. 그럼 이 날짜보다 앞서는 소유자니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죠. 임차인이 있답니다. 김땡땡씨, 그죠? 있어요. 그리고는 뭐 주거용 전부 했습니다. 주거용 전부. 방 하나 이런 건 아니고 전부랍니다. 전입 날짜가 2019년 11월 1일입니다. 확정도 그날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1월 2일이에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12월 31일 날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이고 전입일은 2019년이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언제예요? 경매 기입 등기가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자, 경매 들어오고요. 등기부에 경매 기재되고 그 뒤에 전입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범죄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배당을 해준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겠어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그죠? 경매 들어오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죠? 뭐 본인은 이사 나가고 임차인 넣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2천도 받을 수 있고 몇 천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방 한 칸마다 보통 이평수가 방이 3개잖아요. 방방이 전부 다 임차인 하나씩 다 넣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기입이 되고 그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고 난 다음에 전입이 했다, 임차인이다 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배당이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에 65만원 돼 있는데 절대 배당은 없습니다. 경매 등기 후에는. 자, 그러면 지금 법원의 현황조사서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란 것은 경매가 신청이 채권자로부터 들어오면 집행관이 곧 나갑니다. 곧 나가요. 그 당시에 이제 갔어요. 집행관이 갔는데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폐문부재라는 것은 뭐예요? 띵동 띵동 계세요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 바, 뭐 누가 사는지 어떤지 이 상태에서는 집행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가서 띵동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있으면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현관문 앞에 보통 붙여놓고 와요.
그래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다. 그리고 그냥 또 오면 되겠습니까? 전입세대 열람이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제 전입세대를 열람해보니까 그 내역서에는 채무자금 소유자 조 땡땡이가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뭐 전입돼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입돼 있다. 소유자 가족이 전입돼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금 소유자 가족이 전입돼 있다. 자, 여기서는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소유자가 전입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행관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전입이 된 거잖아요. 조사 일시가 10월 31일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일자는 2020년 4월 29일입니다. 경매 임박해서 원래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 4월 14일에 근저당,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다 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점유자 김땡땡이가 있다. 뭐죠? 이 호실 전부, 아파트 전부다 했어요. 그리고는 임대차 기간은 뭐 언제부터다. 2019년 10월 31일부터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다. 월 차임이 월세가 65만 원이다. 전입신고는 2019년 11월 1일이다. 확정도 그날 받았다. 배당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떤 경매를 어설프게 조금만 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기입 등기 뒤에 그죠? 경매가 게시되고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된 다음에 전입된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배당이 없어요. 최우선 변제가 없는데 조금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완전히 쉬운 거네. 소액 임차인이네. 소액 임차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명도 확인서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주고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을 거니까 나는 이 사람 보고 관리비 다 내고 집 비우세요. 그러면 내가 서류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명도비도 하나도 안 들고 명도도 너무 수월하겠다. 대박. 로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조금만 알면은. 그런데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은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등기부에 떡하니 경매 시작됐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이사를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이건 경매 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한번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2020년 2월 28일 날 지금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또 뭐 입찰하실 분들 또 해보세요. 지금은 또 빠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2월 28일 기준에서는 보세요. 처음에 경매가 접수가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경매 개시되고 집행관이 조사를 나갔을 때 작년에 그때는 소유자 조 땡땡씨만 그 세대만 전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그죠? 그러면서 늦게야 뭐 전입하면서 한 박땡땡 씨가 이때는 같이 전입이 돼 있어요. 그죠? 2월 28일 날. 그런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허위로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허위라고 하면 이 사람이 꼭 허위라는 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 그런 어떤 허위로 그렇게 하면은 경매 방해죄로 해가지고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리어 또 소유자가 빠졌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지금 경매 공고 떠 있을 때 낙찰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경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공고된 정보지 같은 거 아니면 대법원의 이 사건 페이지 출력해서 어느 주민센터나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나 가더라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찰되고 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입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걸 왜 해보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낙찰자가 되면은 명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명령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두 사람 다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뭐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마지막까지 그래도 입찰 직전에 출력 전입세대 열람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장 갔을 때 임장 가서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그대로 전입이 돼 있고 이 박땡땡이라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방 한 칸도 아니고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호실 전부래요. 임차인이 다 전부를 하는데 어떻게 소유자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소유자가 사는데 박땡땡이가 그런다면 그건 엉터리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물도 보고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이 사람 전입 날짜 언제예요? 2019년 11월 1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날짜 전후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했냐고. 이사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알잖아요. 그죠? 관리비 정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사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방 한 칸 혼자서 홀핀하게 뭐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관리사무소나 경비 아저씨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뭐 그런 내역이 없다.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정식으로 그런 게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허위 임차인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임장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은 경매 개시 후에 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뭐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배당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납관리비 조사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사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네, 그렇게 명도비 분명히 감안해서 입찰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당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실제로 보니까 이 임차인은 살고 있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게 소유주만 산다. 이럴 수도 있고 소유주도 있고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뭐 임차인이 있건 간에 누가 있건 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사비를 줘서 협상을 하게 될 때, 예, 그럴 때는 예를 들면은 소유자가 나는 방 한 칸 쓰고 있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에 신고한 거 다 다르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너희들 뭐 경매방해 아니냐, 경매방해죄 아니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용하게 이사비 소정에 이사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같이 일단은 이 집 전체를 비우는 조건으로 제가 이사비를 얼마를 드릴게요. 이렇게 협상을 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종종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고객님 낙찰받아 의뢰인 낙찰받아 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인데 48평형이었는데요. 소유주는 안 살아요. 방 하나에는 소유주 아버지가 살고 나머지 방 3개에는 각각 임차인이 한 명씩 다 들어 있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들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이거 허위 임차인이구나 싶었어요. 여기처럼 경매 개시되고 나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밀리니까 좀 있으면은 경매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의 방 3개, 3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그 3명의 임차인이 전부 다 동일한 날짜에 전입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위 임차인이구나. 여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소유주 아버지가 거주를 하면서 이사비 받고 나머지 방방이 전부 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다 받고 3명 다 받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뭐죠? 나머지는 임차인들 그렇게 나가고 방 한 칸에 대해서는 소유주 가족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사비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 전부 다 허위 임차인으로서 인도명령 결정 다 났고요. 배당 없었고 채권자 측에서 난리 났죠. 배당 배제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집행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집행까지 가요. 제가 형님들 명도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명도 얘기 있어요. 깍두기 형님들 그 집단 거주지였어요. 전입은 3사람 있었는데 막 수십 명 있었던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 임차인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뭐라고요? 전입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입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이사가 오갔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는 저기 보세요. 그리고는 우편물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지켜서서 좀 확인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장 가서 시세 확인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그런 확인을 해놔야지 명도가 수월하다. 그리고는 명도비 책정에 참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 윤노블님 문의 주신 내용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건 가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뭐 힘든 건 아닌데 명도비 부분 때문에 뭐 몇천만 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비하고 이사비 정도 안 들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그 돈 몇백이 큰 거잖아요. 돈 뭐 1, 200 사이에도 뭐 경매 떨어지고 붙고 하니까.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붉은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